잊을 수 없는 게 어디 조상님 모시는 성스러운 대청마루에서 눈을 뒤집어 잡아져.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종갓집 기운이 싹 다 꺾였어. 살을 애듯 차가운 설날 아침, 안동 박씨 가문의 100년 된 종택 대청마루에 시어머니 박말순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25년차 종부 윤서진은 유방암 수술 후 채 아물지 않은 배를 움켜쥐고 전을 붙이다 잠시 비틀거린 죄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에는 이미 뜯어진 밀가루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박말순은 서진의 머리 위로 하얀 밀가루를 통째로 부어버렸습니다. 밀가루가 서진의 머리를 통째로 덮고 정성껏 준비한 차례상 나물 위로 허옇게 내려앉았죠. 마당 아래서 이 광경을 보던 시누이들과 종친들은 비웃음을 흘리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은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가루를 닦아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예전처럼 겁에 질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밀가루 범벅이 된 스마트폰을 꺼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참으로 한결같으시네요. 25년간 당했던 수모, 오늘은 정말 못 참아요. 이 집 대들보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오늘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두고 보세요.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재미있고 따뜻한 사연 전해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경상도 안동에 뼈대 있다는 박씨 가문. 그곳의 웅장한 대청마루는 서진에게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따뜻한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 종가집 외아들이자 지독한 효자인 김태준을 만나 이곳으로 시집왔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종부 몸이 천근이면 집안 기운이 만근이다. 어디서 아픈 소리를 내? 박말순에게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문의 부속품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이 종가집 대청마루를 거쳐가는 손님만 자그마치 300명이 넘었죠. 서진은 며칠 전부터 잠 한숨 못 자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이고 수천 장의 전을 구워야 했습니다. 100년 된 대청마루에 찌든 기름때는 서진의 손가락 지문과 함께 굳어갔습니다. 서진은 최근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고 비밀리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박말순에게 진단서는 그저 게으름의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애 낳고 바로 밥 갈러 나갔어. 그게 무슨 유세라고. 이번 설에 종친들 오는데 너가 누워있으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서진은 복대에 의지한 채 차가운 대청마루 바닥에 앉아 전을 뒤집었습니다. 기름 냄새에 헛구역질이 올라오고 배가 찢어지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남편 태주는 안방에서 사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아내가 아픈 걸 알면서도 어머니 성격 알잖아. 이번 한 번만 참아줘라는 비겁한 말로 서진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최악의 순간은 제사 준비 막바지에 찾아왔습니다. 서진은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유일한 유품인 옥비녀를 품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그 비녀를 만지며 버텼죠. 그런데 박말순이 그 비녀를 발견하고는 대청마루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 어디서 근본도 없는 물건을 종택에 들여 흉물스럽게 쩍 소리와 함께 옥비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진의 마음도 함께 부서졌습니다. 비녀 파편이 서진의 뺨을 스쳐 피가 흘렀지만 박말순은 오히려 피가 재수 없다며 그 위에 밀가루를 부어버린 것입니다. 밀가루에 섞인 피가 누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며 서진은 25년간 참아왔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진은 밀가루가 묻은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25년 전 친정과 인연을 끊고 시집 올 때 아버지가 남겨주셨던 그 번호. 대웅건설 법무팀장의 번호였습니다. 사실 이 웅장한 종택에는 시댁 식구들이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박씨 문중의 사업 실패로 이유서 깊은 종택은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박말수는 대청마루에서 통곡하며 조상님 뵐 낯이 없다고 울부짖었죠. 그때 집을 구한 건 문중 어르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이 친정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받은 상속 자금으로 남편 모르게 종택을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자존심을 위해 종친회에서 도와줬다고 거짓말을 했고 명의는 자신의 이름으로 해두었습니다. 박말수는 그것도 모른 채 서진이 지켜낸 집에서 서진을 종처럼 부려온 것입니다. 9시 정각 종택 대문 앞으로 검은색 대형 세단 4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선 차들에서 내린 사내들은 모두 날카로운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슴에 대웅건설의 금색 배지를 달고 있었죠. 사내들은 앞마당에 깔린 멍석과 손님들을 무시하고 흙 묻은 구두를 신은 채 100년 된 대청마루 위로 뚜벅뚜벅 올라왔습니다. 이 무엄한 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신발도 안 벗고 올라와. 당장 내려가. 박말순이 전 뒤집개를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대웅건설 법무팀장 강석호는 싸늘한 눈빛으로 서류 뭉치를 박말순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박말순 씨, 그리고 김태준 씨. 저희는 이 건물, 즉 안동시 풍천면 642번지 종택의 실소유주이신 윤서진 이사님의 대리인들입니다. 현재 이 집은 윤서진님 명의의 사유지이며 귀아들은 지난 10년간 임대차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해 오셨습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종친들의 손이 멈췄고 남편 태주는 사색이 되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대웅건설이라니? 너가 왜 이사야? 서진은 머리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지도 않은 채 박말순이 앉아있던 상전 자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사님이라고 부르세요. 김태준 씨, 당신들이 말하는 그 가문의 자존심. 사실 내가 10년 전에 돈 주고 산 거야. 근데 그 대가가 내 머리에 밀가루 붓는 거였니? 법무팀 요원들이 대청마루 구석구석을 누비며 가구와 기둥에 붉은색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자 박말수는 제정신이 아닌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거리야. 감히 어디라고 이 신성한 종택에 빨간 딱지를 붙여. 이 집은 우리 박씨 가문이 500년 역사야. 박말수는 서진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법무팀 요원들에게 단번에 제압당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 팀장은 냉정하게 서류를 낭독했습니다. 박말순 씨,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집은 10년 전 경매 당시 대웅건설의 자회사로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가문의 역사 운운하시기 전에 임대료부터 내셨어야죠. 무단 점유 기간 10년 산정된 임대료만 5억이 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시누이들과 동서들이 우르르 대청마루로 몰려나왔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분 전까지 서진이 머리에 밀가루를 뒤집어 썼을 때 낄낄거리며 전을 집어먹던 사람들이었죠. 옳게,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엄마한테 사과 안 해?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시누이 정화가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상전 자리에 앉아 쟁반에 담긴 전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이 암 수술 부위가 터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부쳐낸 전이었죠.
형님, 방금 드시던 전 맛있었죠? 근데 어쩌죠? 이전을 붙인 재료값부터 가스비, 그리고 이 집 사용료까지 다 제 돈인데 남의 돈으로 배 채우셨으면 값을 치러야죠. 서진은 전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지금 당장 뱉어내세요.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차린 음식, 당신들 같은 사람들 주둥아리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우니까. 남편 태준이 서진의 무릎을 잡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제발. 친척들 다 보는 데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일단 애들부터 보내고 우리끼리 얘기하자. 응? 망신? 태준 씨, 아니 김태준. 당신은 내 머리에 밀가루가 쏟아질 때 내 망신은 생각 안 했니? 내 암 진단서 보고도 재산은 지내야지라고 했던 네 입에서 망신이라는 소리가 나와? 서진은 강 팀장에게 눈짓했습니다. 강 팀장은 즉시 대형 모니터를 대청마루 한복판에 설치했습니다. 화면에는 박말순이 그동안 서진을 구박하며 내뱉었던 폭언들과 시누이들이 서진을 하녀 부리듯 부려먹은 CCTV 영상이 고스란히 재생되었습니다. 서진이 복수심을 품고 지난 1년간 몰래 설치해둔 카메라에 담긴 기록들이었죠. 종친들은 화면 속 박말순의 악독한 모습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라 자부하던 그들의 환상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말순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연이 처음부터 우리 가문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가문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어머니의 그 천박한 욕심이에요. 이제 박씨 가문의 종택은 오늘로 끝입니다. 이 집은 내일부터 대웅건설 사회공헌재단의 소유로 귀속되어 일반인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대청마루 아래 마당에는 동네 사람들과 취재진까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강 팀장이 미리 보도 자료를 뿌려둔 덕분이었죠. 안동 종가집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며느리 학대와 탈세 의혹.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박말순은 얼굴을 가리기 급급했습니다. 이사님, 법원으로부터 즉시 퇴거 집행 명령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강 팀장의 명령에 용역 직원들이 집안의 가구들을 마당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순이 아끼던 자개장, 문중 어르신들의 위패가 모셔진 함까지 예외는 없었습니다. 안 된다. 내 위패, 조상님들 위패는 안 돼. 박말순이 울부짖으며 위패함을 붙잡았지만 서진은 차갑게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조상님들이 정말 계신다면 아픈 손주 며느리 머리에 밀가루 붓는 꼴을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어머니, 이 위패들은 이제 갈 곳이 없네요. 어머니가 그토록 무시하던 그 근본 없는 며느리 땅에서는 한 발짝도 못 계시니까요. 서진은 시누이들과 동서들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야. 명절마다 빈손으로 와서 내 등골 빼먹던 그 뻔뻔함, 오늘로 정산합시다. 지난 10년간 당신들이 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싸간 물건들 전부 횡령 및 절도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합의는 없으니 법원에서 봐요. 시누이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의 눈치만 살피다 짐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서진을 무시하던 기세는 어디에도 없었죠. 남편 태주는 마당 한구석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가문의 영광도, 헌신적인 아내도, 그리고 자신의 안락한 삶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졌음을 말이죠. 박말순은 마지막 발악으로 대청마루 기둥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집에서는 못 나가. 이년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서진은 박말순의 귀에 대고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죽는 건 너무 쉽잖아요. 평생 종부로 대접받으며 사셨으니 이제는 평생 죄인으로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며 사세요. 아, 참. 어머니 명의로 된 그 밭들. 사실 그것도 대웅건설에서 명예 신탁해둔 거 아시죠? 오늘부로 환수 조치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머니 수중에는 단돈 10,000원도 없을 거예요. 박말순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마지막 보루마저 서진의 손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용역 직원들이 박말순을 양옆에서 붙잡아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대청마루에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대문 밖 길바닥으로 박씨 가문이 안주인이었던 여자가 비참하게 내던져졌습니다. 서진은 텅 빈 대청마루에 홀로 섰습니다. 머리에 묻은 밀가루 가루가 바람에 날려 마당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25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그 육중한 기와지붕 아래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내던져진 박말순은 흙바닥을 손바닥으로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손을 대. 안동 박씨 가문의 종부야. 박말순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비명은 차갑게 닫힌 종택의 대문 너머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명절을 맞아 모여들었던 수십 명의 종치는 이미 눈치 빠르게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박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종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우리 집안에 망할년이 들어와서 종택을 뺏어갔소. 어서 종친들 모아서 인연을 끌어내 주시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종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비겁했습니다. 아이고, 박형수님. 대웅건설에서 우리 문중 장학재단이랑 종친의 회계 내역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네요. 거기서 며느님, 아니, 윤 이사님 건드리면 우리 문중 전체가 감옥 가게 생겼단 말이오. 미안하지만 이건 집안 사정이니 알아서 해결하시구랴. 뚝 끊긴 신호음과 함께 박말순의 마지막 희망도 끊어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금지옥 옆 아끼던 아들 태주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머리만 쥐어뜯고 있었고 시누이들은 자기들 짐 가방을 챙기느라 엄마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하라 그랬잖아. 이제 우리 어디서 살아? 내일 카드값은 어떻게 하고? 시누이 정화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박말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시골의 공기는 살을 애듯 차가워졌습니다. 대청마루에서 뜨끈한 온돌방을 호령하던 박말순은 이제 낡은 소쿠리에 담긴 식은 전 몇 개를 부여잡고 동네 어기 폐가 근처를 서성여야 했습니다. 평생 남이 차려준 밥상만 봤던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흙먼지가 가득했고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비단 한복은 흙탕물에 절어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닫힌 대문 안쪽 종택의 대청마루에는 밝은 조명이 켜졌습니다. 서진은 법무팀이 준비한 따뜻한 차를 마시며 25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그 공간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며느리들의 눈물이 고인 감옥이 아니라 과거의 악습을 도려낸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의 한 최고급 종합병원 VIP 병동. 서진은 머리에 묻었던 밀가루와 기름 냄새를 완전히 씻어내고 대웅건설의 외동딸이자 이사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암수술 부위는 대윤의 최고 의료진 덕분에 빠르게 회복 중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남편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태준은 서진 앞에 다가오지도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 면회실에서 매일 너만 찾으셔.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줘.
우리 집안, 아니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서진은 읽고 있던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준 씨, 당신이 살려달라고 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25년 동안 당신 대신 그 추운 대청 마루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전을 부쳤던 윤서진이야. 근데 그 여자는 이미 죽었어. 당신 어머니가 머리에 밀가루 부었을 때, 그리고 당신이 그걸 보고도 고개를 돌렸을 때 말이야. 서진은 옆 테이블에 놓인 두툼한 봉투를 태준 앞으로 밀어 던졌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태준이 그동안 몰래 외도하며 썼던 카드 내역 그리고 종중 재산을 횡령하려 했던 증거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뭐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효자 노릇하면서 뒤로는 종중 돈 빼돌려 상가 계약하려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 계약자 대웅건설 위장 회사였어. 당신은 이미 내 손바닥 안에서 춤추고 있었던 거야. 서진은 침대에서 내려와 태준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곧 그 요양원에서도 쫓겨날 거야. 내가 그 요양원 재단을 인수했거든. 당신 가족들이 갈 곳은 이제 딱 한 군데뿐이야. 법원, 그리고 당신 죄에 합당한 감옥. 태준은 서진의 발등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서진아, 명절이잖아. 우리 좋았던 때를 생각해서라도. 좋았던 때? 아, 전 부치고 남은 찌꺼기로 비빔밥 해먹던 그때? 당신은 고기 반찬 먹고 나는 부엌 구석에서 먹던 그때 말이야? 미안하지만 내 기억엔 지옥뿐이라서 말이지. 서진은 경호원을 불러 태준을 병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태준의 비명 섞인 애원이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지만 서진은 차갑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5년의 긴 악연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저가형 요양원. 한때 300평 종택을 호령하던 박말수는 이제 평당 2명씩 들어찬 비좁은 병실의 침상 하나가 그녀 세계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서진이 인수한 이 요양원의 직원들은 서진으로부터 특별한 지침을 받은 상태였죠. 박말순 씨에게는 그 어떤 특혜도 주지 마세요. 그가 평생 며느리에게 베풀었던 딱 그만큼만 대우하십시오. 치매 기운이 돌기 시작한 박말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요양원 조리원들이 배식판을 들고 올 때마다 밥상을 뒤엎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명절인데 탕국도 없고 갈비찜도 없어? 야, 윤서진, 너 어디 갔어? 당장 전 부쳐오지 못해. 조리원들은 코방귀를 끼며 엎어진 밥알을 발로 슥슥 밀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여기 며느리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 아드님이 면회 오면서 가져온 돈, 지난달에 다 떨어졌으니까 반찬 투정하지 말고 주는 대로 드세요. 박말수는 억울함에 요양원 복도를 맨발로 뛰어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안동 박씨 가문 종부야. 박말순이라고. 너네 다 무릎 꿇어. 하지만 복도를 지나가는 치매 노인들과 간병인 중 누구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때 대청마루에서 밀가루를 뿌리며 군림하던 절대 권력은 이제 아무도 듣지 않는 벽을 향한 공허한 외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때 요양원 TV 뉴스에서 화려한 개관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동 종택, 며느리들의 쉼터로 다시 태어나다. 화면 속에는 단아하고 기품 있는 정장을 입은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테이프를 끊고 있었죠. 박말수는 화면 속 서진을 손톱으로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전현이 내 집을 뺏었어. 내 종택을. 하지만 간병인이 그녀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조용히 하세요.
저분은 이 요양원 이사장님이세요. 자꾸 소란 피우면 독방으로 옮깁니다. 다시 찾아온 안동의 종택. 이제 이곳의 대청마루에는 찌든 기름내와 막걸리 쉰내 대신 은은한 보이차 향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종택의 이름을 서진제 상서롭고 진실한 집으로 바꾸고 전국에서 명절 증후군에 시달린 여성들을 위한 치유 공간으로 개방했습니다. 개관식 날 서진은 가장 화려하지만 단정한 차림으로 대청마루 중앙에 섰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밀가루를 뒤집어 썼던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조력자가 된 민수와 대웅건설의 팀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가짜 전통의 공간이 아닙니다. 25년 동안 제가 흘린 눈물이 이 마당의 흙을 적셨지만 이제부터는 그 눈물이 꽃이 되어 피어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서진의 연설에 참석한 수백 명의 여성 시청자와 며느리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행사장 구석에서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전 남편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막노동판을 전전하다 서진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죠. 그는 서진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멀리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그를 보았지만 화를 내지도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를 지나쳐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태준과 박말수는 서진의 인생에서 어떠한 감정도 일으키지 못하는 지나간 잔상일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대청마루 끝에 앉아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00년 된 대들보에는 이제 그녀의 이름 윤서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새로 맞춘 옥비녀를 꺼내 머리에 꽂았습니다. 깨진 과거를 딛고 일어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죠. 쉰내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는 사람 냄새, 그리고 꽃향기가 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종갓집 집안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사연이 명절을 앞둔 여러분의 마음속 응어리를 시원하게 뚫어드렸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서진님처럼 이제는 향기로운 꽃길만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